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1월 2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 하루였습니다.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다. 이것과 관련한 정언이 오늘 하루 종일 법원에서 쏟아졌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두 사람이 구속됐죠. 김용, 정진상 구속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설치를 하면서 대대적인 보호 작전에 나섰는데, 자, 그것은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것이고, 오늘 법정에서 이재명 이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대장동 일당에게서 쏟아져 나왔고, 그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검찰 수사 결과 나온 현재까지 김용, 정진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또는 공소장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만약에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은 허위 진술한 사람이 처벌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검찰의 수사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동일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재명 몸통, 그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것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검찰의 공소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도 새로운 내용들도 쏟아졌고, 또 구체적인 돈을 건넨 정황 이런 것도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된 이런 그 폭로들도 오늘 있었습니다. 자, 어제 자정에 석방이 됐죠. 남욱 변호사. 자, 대장동 일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 돈을 딱 만들고 했던 인물이죠. 이 남욱 변호사가 오늘 석방되자마자, 그러니까 이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되자마자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328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법정에 출석을 해서 폭탄 발언들을 막 쏟아낸 거죠. 지금까지 놓은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종합을 해드리면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법정에서 남욱이 이런 말을 합니다. 2015년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지금 그동안은 하천대유와 김만배 씨가 공동 소유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1000억대가 넘습니다. 이 2015년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고 들었다. 이재명 시장실 거라고 들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말이 그대로라면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업자들이 짜놓은 수익 지분에 들어가서 수혜자로 이름을 올려놓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인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낸 많이 대박을 터뜨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인허가권자인데 그 사업의 민간 사업자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대장동 업자들이 짜는 수익 지분에 있어서 수혜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 그것을 남욱 변호사가 개발 초기부터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인데 검찰 측 신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저는 하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 김만배가 그것은 이재명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2015년 초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그때 지금 검찰에서 수사할 때 말하지 않고 지금 말하느냐, 이렇게 검찰이 다그쳤죠, 법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처음에 대장동 수사를 할 때는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저도 솔직히 말해서 겁도 났고, 또 그때 입국하자마자 체포가 됐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거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때문이겠죠. 이 말 때문이겠죠.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겁도 나고, 만약에 그런 말을 이재명 거라고 했다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버리면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는 뭐 유리하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돼버리면은 본인은 큰일 나니까 일단 입을 다물었던 거죠. 이재명 거라는 것을 자기는 다 알고 있는데 입을 다물었었다. 겁이 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뿐이 아니고 오늘 오후 재판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김만배가 지금 뭐 천화동인 1호 소유는 이재명 시장 시대다 이렇게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가 김만배 씨가 37.4%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해서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다. 2015년 2월 강남 술집에서 김만배와 정영학, 그러니까 남욱, 이 세 사람이 만난 적이 있는데, 김만배 씨가, 너는 25%만 가져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반말을 했는데, 남욱의 말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저를 만나기 직전에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셋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저에게 얘기하는 느낌이었는데, 김만배가 25% 얘기할 때, 김만배 본인은 12.5% 지분밖에 안 된다. 실제로 49% 중에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 결과적으로 남욱 당신이 25%를 가져가도 민간 사업자 중에 지분이 제일 크니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다. 뭐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어쨌든 그 전체 중에서 대장동 그 이익 중에서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이렇게 김만배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했던 천화동인 1호 중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적시를 했죠. 2015년 2월에 김만배 씨가 남욱 씨에게 너는 25%만 가지고 빠져 있으라. 25%면 충분히 챙겨주는 것이다. 정영학도 16%만 받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지분, 그러니까 김만배 내 지분이 49.9%인데 실제 내 지분은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 쪽 지분이 2020년 10월쯤에 24.5%로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장동 일당이 그 김만배 씨 지분의 절반인 24.5% 중에 세금, 공과금을 제외한 700억 원을 유동규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이렇게 또 영장에는 적혀 있습니다. 남욱 입에서 오늘은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쪽에 돈을 전달하는 새로운 사례, 또 방법들도 줄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4억을 전달을 했는데 이재명 시장 재선할 때 4억을 전달을 했고 그 전후에 또 1억, 2억을 추가로 줬다. 도대체 얼마나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한 것인지. 그동안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비용을 건넸다. 이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오늘 법정에서 당사자 남욱의 정언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유동규 본부장과 화천대유, 김만배 씨 등을 거쳐서 최소 4억 원을 이재명 대표 쪽에 전달했다. 4억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 내지 2억 원을 전달한 걸로 기억하지만 선거 전인지 후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얼마나 돈이 이렇게 오고 가고 했으면은 1억 원, 2억 원 정도가 어느 시점에 준 건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욱은 본인이 유동규 씨에게 준 돈 일부가 또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지금 구속돼 있죠. 전달됐고 또 다른 일부는 김용 또 구속된 김용에게 당시 성남시 의원입니다. 거기에 전달된 것으로 들었다. 자 이렇게 또 기억을 합니다. 돈 주는 방식도 기상천외했는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오늘 재판에서 2013년에 유동규 씨에게 현금을 전달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정언을 했는데 9천만 원을 당시 전달을 했는데 어느 일식집에서 9천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9천만 원을 유동규 씨가 받자마자 바로 같은 일식집의 다른 방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돌아오더라. 일식집에서 돈을 9천만 원을 주니까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남욱에게 돈 받으면 나한테 가져와. 자, 그래서 이 검찰이 돈을 준 해당 일식집 구조를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남욱 변호사가 뭐 방도 있고 노래시설도 있고 그랬는데 받자마자 누군지 몰랐지만 돈을 전달하러 이동을 했다. 누구에게인지 모르지만은 유동규가 돈을 전달하러 이동을 하더라. 그리고 이 유동규가 누구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냐 이렇게 검찰이 물으니까는 남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형들로 생각했다. 자, 최근에 유동규가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을 형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했고 형들과의 뭐 어리 이야기도 나왔죠. 그렇다면은 추정컨대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유동규에게서 돈을 넘겨받으려고 남욱이 준 돈을 대장동 일당이 준 돈을 이재명의 두 핵심 측근이 넘겨받으려고 일식집 한쪽 방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9천만 원을 주니까 그걸 유동규가 옆 다른 방에 있는 이재명 측근 두 사람에게 갖다 줬다. 또 남욱 변호사는 이런 말도 합니다. 유동규 씨가 나중에 높은 분들에게 들어야 할 돈이라고 언급했다. 높은 분이 누구냐? 검찰 질문에는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다. 또 이런 말도 했고, 완전히 돈잔치, 흥청망청 하는 그 사이, 그 안에, 이재명과 그 측근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 이재명이 어떤 지분까지 지금 갖고 있었다. 자, 그것까지 지금 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남욱 변호사의 입이 열렸죠. 입이 열리니까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말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그제까지만 해도 SNS 활동을 막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말들을 썼었죠. 이 정진상이 구속이 되고 나니까 저희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찰을 가지고 있으면 무죄고, 검찰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뭐 자기를 표적수사한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이재명,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 자, 이렇게 했는데 남욱이 입을 여니까, 오늘 아침부터 입을 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부답합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왔을 때 기자들이 진을 쳤죠. 진을 쳐서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서 이거 뭐 대표님 그러는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하고 막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부답으로 대표실을 나섰다. 남욱이 입을 열자 어제까지만 해도 SNS를 막 하면서 이 유검무죄, 무검유죄, 조작의 칼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 말도 못했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건 다르죠. 자, 김용, 정진상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구속이 됐을 때 정치보복, 야당 탄압, 프레임을 걸쳐서 막 방어를 했죠. 프레임을 쳐서. 법원에서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는 법원의 부분적인 판단, 전체 판단은 아니더라도 영장법원의 판단이 있었지만 그것을 계속 정치보복, 야당 탄압 이렇게 했는데, 자, 유동규에 의해서 남욱이 법정에서 진술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다 그러면은 법정에서 하는 말을 검찰이 다 조작해서 시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만약에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더 큰 처벌을 받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 폭로가 이어지는데, 이 폭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해석을 하기가 참 난감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하나, 둘씩 멘붕에 빠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거 정말 이재명, 법정에서까지 저런 그 대장동 몸통이라는 진술들이 나오는데 계속 우리가 이재명을 보호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재명 손절론이 더 적극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에 이어서 핵심, 대장동 2억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이번 며칠 후에 목요일 자정에 출소를 합니다. 자, 유동규, 남욱 출소하고 나서 말을 막 쏟아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이재명과 대장동의 관계를 완전히 다 알고 있는 김만배가 출소를 합니다. 어제 처음에 이것이 사건이 시작될 때 김만배 씨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과 인터뷰를 해서 김만배는 경제신문 기자 출신이었죠. 인터뷰를 해서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됐다 이런 말들도 나왔는데 그 김만배가 출소를 하게 되면은 김만배까지 입을 열면은 이재명 대표의 말문은 완전히 닫혀버리면서 일단 검찰의 수사가 강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민주당 안에서 손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